처리 업체에서 지난 토요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이 사고 역시 정비 작업 중 기계 작동을 멈춰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해구 남정 시운전 중에 발생한 포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포항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고도 인재에 가깝습니다. 작동을 멈추고 소각로를 정비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중대재해임에도 사측은 노동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낮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소각로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재가 바닥에 있던 물과 반응에 일으킨 겁니다. 마침 막힌 배출구를 뚫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200~300도짜리 고온의 잿더미를 뒤집었었습니다. 기도 화상도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얼굴 전체가 좀 까맸거든요. 발 뒤꿈치 쪽으로 해가지고 좀 출혈이 있었어요. 30대와 40대 노동자 2명이 온몸에 3도 화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화상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마약성 직통제를 넣는다. 근데 80%, 90% 되면 그만큼 치사율도 80%, 90%예요. 노조 측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소각로를 끄지 않은 채 작업하다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가동률 때문에 돌발이 생겨도 멈출 수 없이 그냥 계속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노동자 2명의 생명이 동시에 위태로워진 상황.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만 5시간 뒤 노동부에 보고한 건 사측이 아니라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2호기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달라. 병원 한번 안 찾아가고 일단 그런 쪽으로만 작업 공장 돌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에 참. 사측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주말에 사고가 나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발 늦게 중대재해를 선언한 노동부는 관련 설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오늘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법원, 국회 모두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경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신고율은 0.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북은 예약 초기에 접종 희망자가 적어 우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급반전해 도민의 17%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종합병원의 예방 백신 접종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의사 진단과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집에 어른들은 1, 2차 다 맞고 저 혼자만 안 맞을 때네. 괜히 저 때문에 누가 될까 봐. 그럼 맞으러 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7일 0시 기준으로 1차 44만 7천여 명, 2차 15만 5천여 명 등 모두 60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16.98%로 전국 평균 14.6%보다 높고 전남, 전북, 강원, 충북 다음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높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합하면 경북은 5.91%로 전국 평균 4.4%보다 높습니다. 이번 주부터 60세에서 64세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열이라든가 몸살 기운 같은 것은 예방접종하고 난 후에 몸에서 면역 반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차 접종자에게는 이달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경로다 등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2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되면 노래나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1, 2차 접종자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2차까지 완료자에게는 성가대 등 종교 활동도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혜택은 접종 당일부터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2차 접종자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합니다. 현재는 1일 550명 정도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40%, 50% 될 때까지, 그다음 전체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 두기를 하시고, 특히 1차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의 지적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가 만 60에서 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을 마감한 결과 백신 접종 예약률이 8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목표 예약률인 80%를 넘어선 수치로 60에서 74세 대상자 54,900여 명 가운데 44,504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전체 인구의 30%인 7만 5천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입 해프닝에 수습되기는커녕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민간단체가 추진한 거라며 시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해명하자 정부 측이 다시 반박하는 등 책임 회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화이자 백신 공급을 제한한 곳은 독일 유통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메디시티 협의회와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독일에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런데 독일 회사라는 이 업체의 주소지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 접속을 해봤지만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아니라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것이며 집행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했음을 올해 초에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작년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백신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백신도 이거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좀 편성해 놨습니다만은 구매 의향서도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설명은 달랐습니다. 메디시티 협의회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구매 의향서를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정부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구시 감사로는 안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대구시 상대로 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대구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메디시티 협의회는 근 10억에 가까운 그 대구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대구시에서 만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메디시티 협의회의 관리감독권을 대구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며 지난해부터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자 민간단체가 추진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오늘 추가로 발생하자 포항시가 감염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포항시는 과수화상병이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과수농가에 과원 및 묘목 관리 이력 기록을 의무화하고 작업도구와 장비 수시 소독, 과수원 방문 제한 등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관내 과수농가를 긴급 예찰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요즘 신라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유적 발굴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 현장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전공학생들이 참여해 산 지식을 쌓으며 문화재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집단 무덤이 산재해 있는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 나무로 곽을 짜서 만든 신라시대 덧널 무덤 3기가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빗질을 하고 조심스레 흙을 파내자 1500년 전 유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굴 조사에는 고고 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했고 현장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작은 유물들 뚜껑이나 이런 게 확인됐잖아 벌써. 근데 거기가 바닥이랑 너무 높잖아. 그 아래 다시 유물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학생들은 문화재 발굴과 유물의 보존 처리,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습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물 같은 거 발굴 참여하면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게 보니까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는 지난해 지성묘 공동 발굴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는 신라시대 목광묘를 공동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다른 시대 목광묘를 중심으로 하는 발굴이어서 이제 목광묘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구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문화재연구소와 대학이 공동 발굴을 통해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둔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대학하고 이제 국가기관의 연구소가 같이 공동 발굴을 함으로써 또 이제 그 미래의 고고학 또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 교육이 미래 고고학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지난 1일 발생한 포탄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울릉군과 군의회는 이번 포탈 오발은 국민 319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사고였다며 항로와 시간이 정해진 정기 여객선 운항 해상에서 면밀한 확인 없이 포탄을 발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포탄이 떨어진 해역은 울릉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업구역인데도 관계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앞으로는 여객선 운항 시간대는 물론 울릉 해상 20마일 이내에 전면적인 사격훈련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2018년 추락사고가 난 해병대 헬기 제작사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자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달 초 업무상 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로 헬기 사고 유가족이 고소한 김조원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헬기 핵심 부품인 로터마스터의 제작 공정상 균열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고 진동 문제로 정비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량 부품을 사용한 과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노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정비를 마친 뒤 시험 비행 중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해 장병 5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낮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가 됐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포항의 한낮 기온은 32.1도를 기록했고 경주에서는 무려 32.9도를 보이면서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은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낮 기온이 한결 낮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고수온과 적조가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에는 엘니뇨가 없지만 대만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도 높아 고수온과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빠른 7월 하순쯤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78억 원으로 각 지자체에 고수온과 적조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까지 우리 바다의 특성을 반영한 수온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